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상진 목사 여러분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했었죠. 상표권 침해, 부정경제방지법,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침해, 특별히 응용저작 미술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피해 나가야 여러분이 문제 없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만 잘 아시면, 특별히 권리소진 이론을 잘 안다든지 응용미술 저작권만 잘 아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큰 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오고 고소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합의금 장사하는 변호사들이 가끔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등록을 해서 갖고 끌고 오다 보면 브랜드 제품이 낄 때가 있고, 브랜드 제품이 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브랜드 제품을 판다고 하면 변호사들이나 누군가가 그 제품들을 신고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쏙쏙 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제품 소싱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과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로 찾는 방법,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우신 그런 데이터 찾는 방법, 쇼핑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찾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어떤 게 잘 나가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관계 맺은 사람들이 제품들을 소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로 찾든 뭘 찾든 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카테고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 결정을 하지 못해요.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카테고리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데이터로 찾든 그 다음에 뭐 현장에 가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제품은 결정하지 않더라도 카테고리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헤매요. 부천을 떠돕니다. 계속 쇼핑몰 검색만 하다가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쇼핑몰 검색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어떤 소싱이든지 반드시 카테고리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네이버 카테고리, 그러니까 모든 쇼핑몰에 다 카테고리가 다 분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가서 정해져 있는 그 카테고리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어떻게 소싱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예를 들면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시면 교육 제가 홍보하는 거예요. 예, 무료 교육이니까 팀이 결성이 되시고 면접을 봐서 괜찮은 팀이다 하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미팅을 합니다. 자, 만약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이버 쇼핑 검색에 들어가셔서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등급이 많이 올라와 있는 데가 있고 안 올라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개 다 얘는 프리미엄이 많으니까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기회예요. 어떻게 기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 강도가 높은 제품들은요, 여러분 많이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업체가 뛰어들어 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틈들이 있어요. 특별히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느 백화점에 있는 몰이라든지 본사몰 이런 데만 들어와 있지 개인이 파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 틈이 여러분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그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보시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추천 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즌상에, 그 날짜상에 제일 지금 많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단어들이 추천 태그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테고리 모를 때는 이런 추천 태그를 삐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직 난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삐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10월인가 봤던 건데 스마트워치,
롱 패딩. 벌써 10월에 롱 패딩 나오죠. 제가 패딩 팔라고 한 팀이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그 집도 사다가 팔았습니다. 예. 거기 딱 패딩 나가는 클립 시즌이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 11월 달이었네요. 핫팩, 털 슬리퍼, 수농 선물, 수능 선물, 수농이란다. 수능 선물, 폰 케이스, 헤드셋. 요게 이제 카테고리를 정할 때 중요한 추천 태그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제 키워드 정리하는 건데, 요건 정영민 TV 들어가시면 한친절 스태프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추천 태그를 들어가서 제품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있는 것들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이템 스카우트나 혹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여러분 네이버 데이터랩에 가시면 여러분 다른 채널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쟁 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이 그 크롬을 쓰시는 분들은 크롬 확장, 크롬 익스텐션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찾을 때 아이템 스카우트가 딱 불려와가지고 딱 배치가 됩니다. 그거 어디 있느냐? 아둘람 아카데미에 가시면 그 방법을 잘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경쟁 강도 하는 방법은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등록 상품수 나누기, 월간 검색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쟁 강도가 나오죠. 뭐 1 미만은 경쟁 강도가 낮은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 강도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 강도가 높아도 들어갈 틈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 강도가 높을 때 대체로 큰 키워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 키워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죠. 그 대형 키워드 안에 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다 있겠지만 대체로 대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부 키워드를 왜 보라고 하냐면 세부 키워드에는 대형 기업들이 안 손댄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 강도가 높은 곳에도 여러분 뛰어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다른 데서 갖고 있지 않은 제품을 여러분이 쥐고 있을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옷을 한 10만 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딱 인터넷에 찍었더니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포기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사이즈가 깨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즈가 깨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이즈가 깨졌다는 건 이제 마지막 재고 떨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즈 깨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지 않은 사이즈를 갖게 되면, 특별히 사이즈가 깨졌다는 얘기는 잘 나가는 제품들은, 잘 나가는 사이즈들은 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품들을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경쟁 강도가 높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경쟁 강도가 높은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품절 난 제품들이 있어요. 품절 난 제품들. 아까 얘기했지만 경쟁 강도가 높다라는 거는 제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품절 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걔들을 짚고서 걔들만 광고해 노출해주면 걔들이 판매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경쟁 강도가 높다고 쫄기만 해요. 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 강도가 낮다라는 건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많이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쥐고 있지 않은 제품, 품절난 제품들을 찾아서 그 제품들을 내 쪽에 딱 형성을 시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키도 판매하려고 봤더니 그 프리미엄 찍은 업체들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제품 갖고 있더라고요. 사이즈를 갖고 있더라고요. 나이키 공홈에도 없는 사이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형성해 나가시면 된다.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그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제가 쭉 봤죠. 경쟁 강도가 높지 않은 거, 뭐 0도 있고 0.39도 있고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나오는 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 여러분이 데이터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쟁 강도 봤던 것들을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낮은 거를 이렇게 찾는다. 꼭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다음에 어디 가시죠? 도매국 가시잖아요. 도매국. 네, 도매국 가세요. 도매국 가시는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도매국 가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걸 보시면 어때요? 음식물 분리, 예,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좋죠. 음식물 쓰레기 분리기가 0.16밖에 안 되는, 그리고 굉장히 그 검색수가 많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딱 도매국에 들어갔더니 제품들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가 있고 22만원짜리가 있고 66만 4천원짜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반드시 네이버 쇼핑 검색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유맥스 FM25라고 하는 제품이 도매국에서 66만 4천원이었는데 네이버에서 얼마에 팔려요? 44만 9천원에 팔려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도매국이 아닙니다. 이제 도매국은 소매국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매보다 더 비싸게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좋은 것도 있어요. 도매국에 있는 제품들 중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속 가능하게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몇 개 막혀버리면 못 팔아요. 또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는 그냥 테스트 삼아서 여러분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경쟁감 높은 데서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Ruminating on a blank wall, but I feel sad.